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. 땅을 사는 것과 배가 아픈 것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. 알고 보면 이 속담에 의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. 바로 경련성 복통이란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데요. 이 시간에는 경련성 복통에 대해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. 갑자기 찾아오는 참을 수 없는 복통. 찌르고 쥐어짜고 답답하고 그 증상만큼 치료법도 다양합니다. 경련성 복통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뭐 의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요? 네, 사촌이 땅을 사는 그 경제적인 일과 내 배가 아픈 내 육체적인 얘기 뭐 이런 것이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다.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요. 예. 나하고 거의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훨씬 잘나서 땅을 샀다. 내가 그 스트레스 받았다 이거잖아요. 네.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복통으로 발생한다.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. 이것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사실 배가 아프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. 네.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련성 복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네. 이 경련성 복통이라는 건 배가 어떻게 아픈 걸 이야기하나요? 네, 배가 아픈다고 했을 때 위장 내에는 실제 장기에 아주 심각한 질환, 췌장암, 위암 이런 걸로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특징되어지는 심각한 질환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스트레스, 긴장된 생활, 과식, 급식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또 내지는 불량식품 이런 걸 먹어가지고 위장 내에 근육이나 이런 것이 불쾌감을 느끼면서 긴장되고 나타나는 통증을 말하는 건데요. 이 통증의 양상이 명치적에 꽉 쥐듯이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은은한 통증, 살살 아픈 통증, 또 헛배가 부르면 빵빵한 통증, 이렇게 명치에서부터 배까지 이렇게 콕콕콕 칼로 찌른다는 통증, 아주 여러 가지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하나로 딱 보통 말하자면 경련성 복통 이렇게 종합 위장 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 다양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경련성 복통이라고 부르는 거군요. 네. 근데 이제 위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인 것 같은데 경련을 일으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? 네, 경련이라는 것은 그 근육이 심하게 움직여가지고 좀 떨리는 거, 그렇게 생겨서 것을 경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위장 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조직이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. 네, 맨 바깥 조직이죠. 위장의 평활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근육은 우리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라 우리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근육이거든요. 근데 이 자율신경 근육을 확장시켜주고 운동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신경이 자율신경의 부교감 신경인데요.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요인으로 해서 우리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 그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 근육의 움직임이 갑자기 더 늘어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더 늘어나면서 평소의 움직임보다 근육의 움직임이 과하게 날 때 우리가 이런 걸 경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이렇게 해서 생긴 통증을 경련성 복통이라고 하는데 이 복통은 실제적으로 위장 복통의 한 90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환자분들한테 경련으로 위경련, 경련성으로 인한 복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시는데 실제적인 복부 통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요?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경련성 복통은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기인을 하는데요.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위장의 그 움직임이 과해서 생기기도 하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장 내에서 즉 위산이라든지 이런 게 분비가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위장 내에 위염이나 위궤양도 일으킬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, 화로 인해서 생기는 복통을 간기, 이제 간이 여기 있는데요. 이 간의 기운이 횡역을 했다. 간기 횡역으로 인한 복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. 단순한 복통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면은 단순히 경련에서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산이나 위액의 분비가 많이 되면은 만성 위장염, 위궤양까지 이렇게 쭉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되지 않기 전에 이제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.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? 진통제는 일반적인 두통, 치통 이렇게 통증을 없애주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경련성 복통은 그 경련을
눌러주는 진경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. 거기다 이제 부가적으로 제산제나 이런 걸 써가지고 좀 속쓰림도 같이 치료를 하긴 하는데 네. 이러한 진경제는 우선 당장이 있는 통증에 대해서 좀 그걸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위장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약을 쓸 때만 좀 좋아졌다가 약이 끊어지면 다시 재발되는 만성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통증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렇다면 네.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. 네, 네. 그게 일시적이기만 하다면 네. 한의학 쪽에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나요? 한방에서는 일단 충수염, 이렇게 장염, 췌장염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통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방이 솔직히 빠르고요. 저희들은 통증의 부위, 양상 그리고 통증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치료를 좀 다양하게 그 원인을 제거를 하는 쪽을 하는데요. 먼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명치 쪽, 네. 이쪽 이 통증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명치를 만져봤을 때 꼭 덩어리가 만져지는 듯한 느낌인데 명치가 실제적인 해부학적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딱 위의 분문 부위거든요. 네. 즉 식도의 하부 부위 네. 이쪽인데 이 식도 하부 부위가 여기가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꽉 잡히는 통증이에요. 요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음식도 잘 안 나가고 잘 체하게 되는데요. 이거 꽉 쥐는다 통증이 발생하는데. 요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간기가 횡약을 해가지고 네. 여기에 경직을 딱 이렇게 해서 생기는 통증을 말하는 건데 네.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체를 내려주면서 동시에 이 화가 났잖아요. 간에서 이제 화가 나서 생기는 간의 기운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해야만이 그게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럼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 들 때는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네. 이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? 이렇게 콕콕 쑤시는 통증은 이 속쓰림하고 좀 구별을 해야 돼요. 속쓰림은 아무래도 위장이 점막 쪽 이런 쪽에 생기는 거고 이 콕콕 쑤시는 통증은 위장 이 자체의 근육 조직, 이 평혈 조직 이런 쪽에 생기는 건데요. 이것이 주로 생기는 원인은 위장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혈액 공급이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증상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소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가지고 심장 쪽이 많이 약해지면은 심장에서 위장에서 혈액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면은 심장에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위장은 빈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고 일어나면 이 위장의 재생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위의 움직임이 잘 떨어지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콕콕 쑤시는 통증이 발생하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꽉 쥐는 통증하고 이 콕콕 찌는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위치적으로 이 명치 쪽이 꽉 쥔다 통증이라면 아까 콕 찌르는 통증은 위장 자체에서 발생을 하고요. 네. 그리고 요거는 식체라면은 이거는 위장 자체의 빈혈, 즉 위장의 허혈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혈액을 보충하는 치료를 같이 해줘야만이 훨씬 더 빨리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증상은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.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. 네네. 네. 이런 경우에는요. 이 답답한 이 느낌은 즉 위장이 움직이지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건데요. 위장이 움직이지 않게 됐을 때 꽉 찬 듯한 느낌.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뱃속에 비지가 않고 꽉 찬 듯한 느낌이 있다고 네.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장이 움직이지 않은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해야죠. 아까 말씀드린 위장의 평혈근이 경직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원인 물질을 한방에서는 그걸 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 담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치료를 해가지고 위장 자체의 움직임을 좀 원활하게 해야만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예. 그럼 담을 제거해주면 더 네. 이상 그런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? 네, 위장 쪽에 담을 제거하는 방법이 담을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. 네. 이 가스가 발생을 하면 또 빵빵해져가지고 그걸 인해서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네. 때는 한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가스를 제거를 해야 하고요. 네. 실제 또 변비가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은 이 대장 쪽에 가스가 빵빵해져가지고 이 장 쪽에 좌측이나 우측 비장이라든지 간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생기는 통증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위장 통증하고 대장 통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변비만 해결돼도 또 오래된 복통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우리가 복통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복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스트레스 관리가 물론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좀 줄이고 긴장을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. 또 하나는 잘못된 음식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나 우리가 꼭꼭꼭 오래오래 씹어 먹게 되면은 위장이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복통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가라앉겠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
위장이 아프게 되는 원인은 과식에 의해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음식을 좀 조금 먹고 네. 그다음에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갖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. 먹는 음식이 좀 질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또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복통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좀 소화되기 편한 거 굽거나 튀기거나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 피하시고 좀 물에 삶거나 물로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좋고 또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장염이나 이런 거 잘 걸리시는 분들 배가 차가우신 분들인데요. 그런 분들은 찬 것을 피하시고 장염이 걸릴 수 있는 이 불량식품이나 이런 걸 좀 피하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야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경련성 복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르신들 가운데 서너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. 그렇다 보니 약의 효과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서 가지고 다니면 응급 상황이나 또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